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수입니다. 오후 7시 21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요? 자, 일단은 이제 썸네일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죠. 자,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는 저희는 확정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합당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전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드렸죠.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 이 전자공시상을 보게 되면 이때 미확정이라는 이슈가 등장을 했고, 역시나 요 부분에서도 미확정이라는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이 부분 정치적인 이슈를 좀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체코에 대한 부분 외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원전이라는 부분이 지금 SMR 관련된 부분에서 뉴스케일 파워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사, 이 부분의 수주, 이거 한 건만 가지고, 그리고 체코 원전 한 건만 가지고 논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방에 대한 무게를 두는 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드려볼 텐데, 다만 수급적인 이슈들 좀 점검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주 대출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우리 사주 대출이란 부분이 어떻게 호재거리로 바꿀 수 있고 또는 악재거리로 바꿀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게끔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대에서는 히든 종목 하나 첨부해 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밀어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제가 3월 14일부터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커버해 드렸고, 삼천당 제약도 커버해 드렸죠. 그죠? 7월 2일, 3월 14일 보이시죠? 자, 요 뒤를 이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도 하나 첨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이제 영상을 이어가기 앞서서 펩트론, 와, 많이 올랐죠? 요 부분. 항상 저는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 역시 많이 올랐죠. 자, 역시나 이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소형주. 역시나 오늘 두산에너비티의 동반 상승에 SMR 관련된 기업 하나도 얘가 영상을 첨부해드릴게요. 도합 한 두 종목을 첨부해드린 경우가 생기네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탔다는 교수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면 탔자는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두산에너비티의 미확정 공시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확정이라는 부분보다 미확정이라는 부분이 더 강력한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있다. 자, 보게 되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전자공시상에 의미심장한 게 두 개가 등장을 한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지금 최근에 6월 27일자 나왔던 미확정, 그죠? 이 미확정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한 달짜리가 아니에요. 한 달짜리가 아니에요. 자, 보게요. 자, 단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본 공시는 뉴스케일 파워, 그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사에 투자한 전략적 투자로서 뉴스케일 파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일정 규모의 기자재할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당연히 뉴스케일 파워사에 지분 투자했으니까. 근데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9월 26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3개월 동안 9월 26일까지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이라서 악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미확정이라는 게 한 번 더 있었다 이거지. 5월 28일 날짜로 들어가게 되면 미확정이라는 이슈가 언제 등장을 한다? 여기 보게 되면. 자, 자, 여기 나왔죠? 뉴스케일 파워사 똑같은 내용이에요. 잭팟. 그죠? 잭팟이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야기 나왔던 사실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6월 27일. 3개월짜리를 부여한 거죠. 1개월에서 3개월로 바뀐 거지.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결국 딱 하나 아닌가요?
우리 이제 너무 단발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7월 14일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차트 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폴란드, 그죠? 이 부분이 남아 있죠. 추가적으로. 그 외에 뭐 튀르키예까지도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신호탄이 제일 빠른 게 바로 7월 14일 정도의 체코 원전 수주권이기 때문에, 자, 그 이전에 한방 요 부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폴란드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할 건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 원전 말고도 어마어마한 게 남아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5월 31일에 있었던 박동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미확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주식을 매도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30일 날짜 21,400원에 장내 매도를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내 매도. 임원진들이 매도하면 고봉의 신호를 알린다는 게 우리가 이 상식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주 대출. 자, 쉽게 말해서 돈이 필요할 때,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라는 거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주주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부분을 유상증자 단행하는데 직원들아, 니들도 받아가길 바란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은행의 담보를 내 신용으로 담아줄 테니 니네들은 1년 동안 무이자로 보유하고 1년 이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팔아. 근데 이게 1년 훨씬 지났다고. 그러면 이자를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내고 있으니 당연히 주식이 올랐으니 고금리 아닙니까? 이제 뭐 대출이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3%, 4%, 5%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도를 하는 이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악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 체코 원전은 왜 우리가 유리한가? 자, 우리나라 지금 누구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네? 프랑스. 그러면 우리나라냐 프랑스냐? 그죠? 체코가 지금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프랑스 지금 올랑드 대통령 어때요? 총선에서 거의 뭐 정당 투표 그 획득률이 20%밖에 안 되죠. 그 뜻은 무엇이죠? 아, 프랑스란 나라는 일단 정치적인 혼선이 있구나. 강한 드라이빙 정책을 펼칠 수가 없구나. 과거의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을 때 수주를 줬던 애들은 전부 다 몇 년 더 오랫동안 예, 이 걸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를 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 보세요. 체코. 가격에서 우리나라는 이점이 있다 이거야. 왜? 프랑스보다 싸. 기술력. 자, 먼저 이 뭐랄까? 이 원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선발주자가 프랑스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의 경쟁이 여기 있어. 이게 바로 향후에 폴란드 이야기를 끄집어낼 텐데 폴란드란 나라는 또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방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죠. 근데 이 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자, 무기를 가장 많이 사간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와 방산과 원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방산도 역시나 러시아가 1등이고 미국 뭐 1등, 2등 해요. 근데 여러 국가에서 얘네들 걸 원한다 이거야. 주기기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SMR 관련된 부분이든 이 원전 새롭게 건설하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 왜? 대기자가 많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래서 무기든 이 원전이든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 거 좋지, 러시아 거 좋지.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합당한 근거죠. 그리고 체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EU에 가입돼 있죠. 유럽연합. 근데 얘네들은 경제성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성이 뭐예요? 예? 맞아요. 유로화를 도입해라고 하는데 하는 말이 뭐라요? 아니요. 독일만큼 경제 성장률 된 다음에 도입할게요라고 해서 예, 딱 해서 이제 아직까지 버티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체코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언론에서도 실제로
엄청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 너네 가격 좀 낮추는 건 어때? 힘겨루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이거 주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라고. 수급들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뭐 사모펀드의 매도, 뭐 외국인의 매도. 근데 우리는 항상 거래량이라는 거를 중시하게 된다고 했죠. 자, 보게 되면 거래량이 얼마 정도 돼 있죠? 2천만 주, 1,800만 주 쭉쭉쭉쭉쭉쭉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빵 쏘아 올리면서 같지만 미확정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들쭉날쭉 했었잖아요. 6,900만 주. 이거 적은 수량 아니잖아요. 자, 당겨서 볼게요. 그쵸? 6,900만 적은 숫자예요?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어떤 그림을 앞으로 보이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 그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 구간 지금 조정받는 이 구간대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봐요. 500만 주, 400만 주 이거 어때요? 30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 이게 큰 수량입니까? 크다고 볼 수 없는 수량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좋은 이슈들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임직원들의 매도, 즉 임원들의 매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임원들의 매도를 등장시킬 땐 어떻게 하죠? 사전적으로 뭘? 예, 맞아요. 이 공시사항을 하죠. 우리 사주를 꺼낼게요. 그죠? 이 부분. 우리 이때마다 조금 이제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 자주 다룰 수가 없잖아요. 이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켰던 영상 한번 가볍게 볼까요? 가볍게 볼까요? 왜? 저는 사실 원전보다는 AI 데이터 센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거든요. 자, 간단히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히든 종목 첨부해 드린다 했어요. 아마 이때일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빵빵빵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짜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던 건데 가만히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자 영상 있죠? 이때자 영상에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여기도 비밀 정보 회의 내용, 그죠? 이러면서 이제 원전 이야기를 끄집어낼 텐데 중요 사항만 좀 보도록 할게요. 뭐 AI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쭉 이야기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때 얼마입니까? 두산 에너비트 주가가. 이거 두산 에너비트. 17,080원일 때죠. 자, 땡겨서 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다 뿌려먹었다.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하고 액면명합하고 대주주의 배만 불렸던 이 기업도 역시나 산업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AI 센터의 발전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전력, 그죠? 이게 바로 하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왜? 잡아요?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하다, 전선이 필요하다, 구리값 상승했다. 결국은 전 세계의 트렌드 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루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LS나 LS,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원전을 봐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해체를 시켰죠. 근데 요 우진엔텍 신규 상장 중이면서 이것도 설비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뭐 G2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진 파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가격이 이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채널에 또 올려드렸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날짜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서정 기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원위치 다시 나와 있어요. 근데 5월 7일자에 되게 되면 급등, 그죠? 우진엔텍 역시나 5월 7일자로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급등, 그죠? G2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G2 파워 원위치 와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재걸음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꿋꿋하다라는 표현을 좀 들을 수 있겠죠. 꿋꿋하다. 자, 이 부분까지 이제 미확정이라는 이슈를 달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 자, 수주 가능성, 원전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면 주식타자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관련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 제일 싫어하죠. 근데 그 공부가 돼 있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항상. 근데 무지기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신호를 분명히 부여한다. 그죠? 자, 요 부분도 한번 영상 한번 가볍게 볼게요. 근데 오늘 히든 종목 하나 드린다고 했죠.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업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SMR 관련된 사업 부분을 따냈더라고요. 요 부분 하나 종목 하나 첨부해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뭐라고 했죠? 펩트론처럼 올라갈 수 있다. 항상 보면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달려나가는데 작은 종목들이 후발성을 갖지만 추종하죠. 근데 어설피 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맞아. 요런 그림이 나와버려. 대차 내려와 본다. 이런 거 말고 싹 올라갈 수 있는, 그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하나 더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 IR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은퇴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 일단 SMR 관련주 수혜주 한 종목. 제가 자료 첨부한 거 첨부해 드릴 거고요. 라이브 채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까지도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라서 아마도 이게 뭐 기관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첨부해서 여러분들 남겨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보세요. 자, 일단 이 부분인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오르기 전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은 여름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는 큰 산업군이 존재합니다라고 해서 찾아낼 수 있었죠. 17,000원 080에. 그러면 이렇게 조금은 이런 저점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이브 채널 만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산업의 사이클에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1차원적인 투자이다. 그죠? 근데 산업을 맞추게 되면 이 종목 위에는 업종과 산업이 존재한다고. 그죠? 물론 시장의 분위기도 매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그리고 종목을 찾게 되면 결국은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주 그냥 골라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골라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 라이브 채널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차트는 후행성 지표일 뿐이다. 그죠? 여러 가지. 자,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자세를 취해야 된다. 과열과 버블을 구분하자. 왜? 과열이란 건 뭐예요? 많이 오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건 위로 더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경각심을 알려야 되는가? 이걸 가야 되고 좋은 종목도 때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든 어떤 종목이든 모두가 통하는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왜? 고봉의 신호를 알릴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죠. 자, 세력은 환경의 변화를 추종하기 마련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설명해드리고 이제 시크릿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 자료 충분히 숙지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저 이제 연구소 이제 연구원이 이걸 좀 제작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최근에 보면 미국의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이 종목들 보면 엄청나게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화두가 뭐예요? AI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된 이 두 가지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저는 목표 수익률을 앞으로 500% 이상은 잡고 있어요. 목표 수익률을 500% 이상 잡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매집이 일어나고 2차 매집 구간이 형성돼 있어요. 이 매집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뭐 세력들이다. 저는 세력이라는 거를 특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들을 다루는 세력이 아니고 어떠한 특수적인 비만 치료면 비만 치료, 원전이면 원전이라는 산업에 맞아요. 이 들어오는 세력, 힘을 쓰는 그들이다. 사실 삼성전자도 세력이 있어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도 그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위로 보면서 끌어당기는 지수를 끌어당기는 것도 하나의 세력이잖아요. 힘을 쓴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업종 중에서 실제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펩트론과 사업성이 거의 맞아요. 90% 일치하는 기업이에요. 아직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 주가도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시기가 오고 있죠. 자, 이 부분 분명히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부분인데 적어도 500% 이상 단기적으로는 200% 이상은 분명히 급등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1만 명 넘으면 제가 이벤트 한번 해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 종목도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산에너비티를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은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거 좀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쥐타치 안교 산업별, 섹터별 주도 업종, 외국인 기관 양매수, 검출기 배포하지 마세요. 이건 배포하지 마십시오. 설정은 제가 3개월만 검색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검색식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왜? 지금 두산에너비티도 뭐예요? 3개월 이내에 제공시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중간 조정 나왔을 때만큼 그때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판단 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 시장에서 원전 산업이라는 부분이 훼손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일단 주도 섹터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겠죠. 에너빌리티 검색식으로 한번 검색되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좀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타 종목들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찾아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저점을 할 수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에너빌리티 주가도 완전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죠. 요거는 걸러내는 용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산업이 원전 산업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구나.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반영했고 이런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도 업종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한 3종목 정도만 검색할 수 있게끔 제가 선정을 해놨으니까 에너빌리티 저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 검출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맞아요. 저점 매수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19,120원일 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널이 어떤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남겨놨는데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심미적으로 부추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면 단발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내야겠죠.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자, 후반대 영상에 제가 첨부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때 이 임직원들이 매도 그쵸?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팔 수 있으니 니네가 좀 받아가라. 다만 1년 동안은 보호회수를 걸어버리겠다. 최소.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한테는 1년 동안은 이자를 회사에서 대납을 해줍니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자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고금리잖아요. 이들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남아서 파는 건 당연하죠. 왜? 13,000원 정도의 매수가, 즉 부여된 가격. 근데 요 정도가 올라왔으니 이제 못 올라. 임직원들이 팔면 임원들이 팔면 이 정도만 빠질까요? 아니요. 이걸 심미적으로 부추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때였죠.
역시나 이때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수급적으로 이탈 사항이 있는가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쵸? 근데 라이브 채널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아니면 검출기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탈 사항 여부가 있는가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검출기부터 시작해서 세력의 의도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분명 이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페트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차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고요. 다음 주는 조금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대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라이브 채널에서 다루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10-4822-8706. 자, 개인 번호니까요. 편하게, 이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 않게끔. 자, 요 부분으로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제가 비만 치료제 히든 관련주 하나, 그리고 SMR 관련된 사업 부분에 두산 에너빌티와 약간 조인을 맺는 게 있더라고요. 기관들 대상으로 NDR 했는데 요 부분 도와드릴 거고 분명히 이제 임직원들의 매도를 등장을 시킬 때는 주가의 조정을 좀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타점에 대한 부분이 분명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다뤄줄 수 있으니까 왜? 항상 일정 부분 덜어놓게 되면 더 빠져라 기도하는 게 생긴다는 것이 그게 신기해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른다를 원하고 주식을 덜어놓은 사람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라 추가 매수하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타짜입니다. 자, 010-4822-8706 조금은 또 큰 시장을 보는 그런 자세 그죠? 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1만 명, 1만 1000명 구독자 지금 넘어가고 있죠. 만일에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1억을 만드는 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건 6개월이 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 아닙니다. 항상 뭐라고 했어요? 탑다운,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자. 이 방법을 고수하게 되면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된다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그래야 제가 진짜 내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타짜안 교수입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비 많이 오네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부를 이루시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10억이라는 게 그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들 10억 벌어보세요. 100억 얻고 싶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10억을 버는 거 유동성을 확보할 수는 있거든요. 10억까지는. 즉 8949에 여러분들이 팔았다고 해서 시세를 누르고 올리고 이러질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100억 이상 수익을 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충격을 주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반드시 히든 정보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